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이 한마디가 자신들의 직장을, 가정을, 그리고 한 도시의 운명까지 무덤으로 끌어내리는 저주가 될 줄, 과연 그들 중 누가 알았을까요? 노동자의 권리라는 성스러운 깃발 아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77일간의 처절한 농성 끝에 거머쥔 것은 승리의 월계관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작성한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싸우면 얻는다는 그 오래된 신화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그 파편이 어떻게 수천 가족의 삶을 찢어놓았는지, 오늘 그 처절한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09년 5월 경기도 평택, 한때 대한민국 SUV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쌍용자동차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공장 정문에는 수백 개의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구조조정 반대!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은 평택 산업단지 전체를 뒤흔들었죠. 회사가 2,646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자 노조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피켓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공장 도장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파이프와 쇳바술로 무장한 채 들어오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살벌한 각오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악덕 자본가 대 선량한 노동자, 탐욕스러운 회사 대 생존권을 지키려는 우리. 그들에게 이 싸움은 선과 악의 대결이었고 자신들은 당연히 선의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공장을 점거하는 것도, 쇠파이프를 드는 것도, 경찰과 충돌하는 것도 모두 정의로운 투쟁이 되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회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77일, 거의 2달 반 동안 그들은 공장 안에서 버텼습니다. 경찰 헬기가 최료액을 뿌려도 전기와 물이 끊겨도 식량이 바닥나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협상 테이블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평택역 앞 술집들은 불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뭉치면 이긴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축배 속에 담긴 술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쌍용차가 왜 정리해고를 발표했을까요? 회사가 노조를 미워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회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당시 쌍용차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인지 아시나요? 무려 456%였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만 3조 원이 넘었고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만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차를 팔아서 번 돈으론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동차 판매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쌍용차의 주력 차종이던 SUV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했고 공장 가동률은 3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100시간 일할 수 있는 공장에서 30시간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70시간 동안 기계는 서 있어도 공장 유지비, 인건비, 이자는 시계처럼 똑딱똑딱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노조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단 한 명도 해고되면 안 된다!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짐을 버리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가 가라앉아도 내 침대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요구였죠. 당시 쌍용차 평상직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가구 평균 소득이 4천만 원이 채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2천만 원도 못 받으면서 같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말이죠. 그들은 이미 충분히 누렸습니다. 호황일 때 두둑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오자 그 고통은 나누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 사건이 왜 평택의 자동차 공장과 연결되냐고요? 미국 금융회사가 망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안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차를 안 사면 한국 자동차 수출이 막힙니다. 수출이 막히면 국내 부품업체들이 쓰러집니다. 부품업체가 쓰러지면 완성차 업체도 같이 무너집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하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인다는 그 이론 들어보셨죠? 월가의 탐욕이 평택 노동자의 밥그릇을 날려버린 겁니다. 게다가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09년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됩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SUV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가격은 쌍용차의 반도 안 됐습니다. 기술력으로 밀리고 가격으로도 밀리는데 인건비마저 경쟁이 안 되는 상황. 회사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회사가 일부러 적자를 내서 노조를 죽이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위장이다. 음모론이 현실 인식을 대신했습니다. 눈앞에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들은 해변에서 모래성이 무너진다고 파도향에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8월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헬기에서 최루액이 뿌려지고 물대포가 쏟아졌습니다. 저항은 처절했지만 결국 농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노조가 그토록 막으려던 정리해고 결국 진행됐습니다. 2646명. 이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해고의 칼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이후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확인된 숫자만 28명.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빚에 쫓기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77일간의 투쟁으로 그들이 지킨 게 뭐였을까요? 해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마힌드라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에 싸웠던 그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2020년에 다시 짐을 쌌습니다. 아니, 2009년에 차라리 퇴직금 두둑히 받고 나왔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10년을 더 버텨봤자 결국 더 악화된 조건으로 내쫓겼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승리인가요? 77일을 싸워서 얻은 게 뭐였습니까? 10년 뒤 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평택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쌍용차 공장 주변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식당들은 임대문의 종이만 붙어 있고 원룸촌은 공실천지입니다. 공장 하나가 무너지면 협력업체가 무너지고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그 가족들이 쓰러지고 그 가족들이 소비를 못하면 지역 상권이 죽습니다. 노조가 우리 밥그릇을 지키겠다며 벌인 싸움의 결과가 이겁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지켰고 옆집 밥그릇까지 깨버렸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까? 쌍용차 노조가 진짜 싸워야 했던 상대는 사측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중국의 부상이었고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이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그대로 타오르고 집은 재가 됩니다. 그들이 한 게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그들은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구호로 가렸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데 80년대 운동권의 문법으로 2009년의 경제위기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28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한 도시가 황폐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009년 쌍용차 경영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요구하고 공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노조가 단 한 명도 해고하면 안 된다고 공장을 점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픈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노조원이었다면요? 77일 동안 공장에서 농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퇴직금 협상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한 가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아닙니다. 때로는 싸움 자체가 패배의 시작입니다. 싸울 대상을 잘못 고르면 승리의 함성이 장성곡이 됩니다. 포효하던 사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휘두르던 그 뜨거웠던 사람들은요? 일부는 다른 직장을 찾았고, 일부는 아직도 복직 투쟁 중이고, 일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는요, 2024년 KG그룹에 인수되어 에디슨 모터스가 됐다가 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결국 남은 건 무엇일까요?
텅 빈 공장, 녹슨 기계,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던 그날 밤의 기억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